사이버 보안 그룹 중에 한 곳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인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나올 생각이 없어지게끔 투표를 단념하게끔 만들려는 그러한 캠페인을 온라인상에서 벌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메디언트라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메디언트라는 단체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이야기고요. 프로 PRC, PRC는 이제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친중국 드래곤 브릿지라는 이 단체 이름입니다. 드래곤 브릿지. 그러니까 용다리죠, 용다리. 용다리 단체가 지금 인플루언스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영향력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하면은요, new TTPs to aggressively target US interests, 미국의 이익을 아주 타겟하는, 겨냥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거고요. 여기에는 midterm election, 중간 선거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캠페인의 배후단체 또는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미국인들이 투표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폭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그런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자세한 예들을 아주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꺼내온 겁니다. 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꺼내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만화를 그려놨죠. 예. 만화를 그려놔가지고 버니 샌더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의회에 뭐 지금 도청하고 있다고 뭐 물어보는데요. 막 그러니까 예스, 그래, 우리 도청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일단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방송도 보면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하는 비판하고 그냥 신뢰하지 못하게 이간질하는 거하고는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비판을 합니다. 혹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받을 짓을 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얘기가 좀 다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메시지들을 돌린다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은 Can voting make America a better place? 과연 투표하는 게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래서 투표하기 싫게 만들게, 이 동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흔드는 거죠.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드는 이런 교란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작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요. 러시아발 작전도 굉장히 많고 중국발 작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메디안트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은 중국 측의 친중국 단체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다.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의 더 큰 목표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그리고 미국 정치 시스템 자체 내에 분열을 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동맹국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결국은 일본, 한국, 대만, 인도, 이런 나라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 물론 뭐 나토 국가들도 다 동맹국들입니다만, 중국이 지금 방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호주, 이 나라들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동맹 관계, 이것을 지금 계속 방해질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선을 무력화시키고 대만을 꿀꺽 삼켜버릴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이 진짜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라다라는 그 중화 사상을 현실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을 갖다가 지금 뭐 신격화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안 봐도 뻔할 이야기입니다. 안 봐도 뻔할 이야기. 지금 러시아도 그래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도 지금 푸틴을 시진핑처럼 만들려고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타까운 거는 설사 저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 편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 나쁜 놈들을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외교력이고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과거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이 정도까지 경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이용을 해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곳을 견제하는 이런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반자 관계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버렸죠.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바로 달라졌습니다. 푸틴하고 그냥 바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욕하고. 그 때문에 지금 국제 질서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러시아는 과감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는 우리 이익을 챙겨야지 하고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바이든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드래곤 브릿지라는 곳은 이 드래곤 브릿지로 알려진 이 영향력 캠페인은 인종과 사회 정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메디언트에서는 지적합니다. 인종 정의, 사회 정의 이런 것도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인종 정의라는 그 단어만 놓고 보면 나쁠 거 없습니다. 모든 인종이 다 평등해야죠. 그리고 다 환영받아야 포용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정의 필요한 겁니다. 사회가 정의가 있어야 공의가 있어야 그래야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정의가 없는 사회는 이건 악이 판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좋은 단어들을 갖다가 엉뚱하게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Black Lives Matter. 인종 정의를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게 만들죠. 인종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포용을 말하려고 인종 정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회의 평등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사실은 사회 정의 이런 표현과 어울리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복지 늘리기 부자들 거 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 부의 재분배 이걸 가지고 지금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참 갑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회 정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열심히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 그것이 정말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응당 그 나쁜 짓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사회. 그것이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나쁜 짓 했는데도 별거 아니니까 그냥 풀어줘.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세금 더 내. 그리고 쟤는 놀기는 했지만 워낙 가난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쟤 도와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의가 아닌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런데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인종정의, 사회정의 내러티브를 계속 내비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 쪽의 아젠다를 미국 시민들한테 뿌리려고 하는 드래곤 브릿지가 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중국과 연계된 이 캠페인은 또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지난달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인들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선동질하는 이런 동영상을 돌렸다고 하고요. 이 같은 보고는 이번 주 초에 법무부가 미국을 상대로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3명을 고발한 이후에 나왔다라고 저스터뉴스가 전합니다.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 중국 스파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13명 기소한다고 발표했었죠. 어제 그런 발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교란 작전을 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어로 된 컨텐츠들을 소셜미디어에다가 막 뿌리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사실인 양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결국은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조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종정의 얘기하면서 인종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사회정의 이야기하면서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교육 정도에 따라서 사회가 사람들이 전부 다 계층화되고 분열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친트럼프, 반트럼프 막 부채질해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만들고, 민주당 쪽에서도 또 뭐 친바이든 뭐 아니면 뭐 또 온건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막 조정을 하고, 이런 이가지 일들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다. 그래서 정보를 접하실 때에 이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의 단톡방을 여러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보수파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이 정보 습득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무작위로 그냥 막 올려댔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필터링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이 달려주는 것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짜뉴스 같은 것들은 아예 퍼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제된 자정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어서 그나마 상당히 그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엉뚱한 거에 자꾸 우리가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